네, 안녕하세요. 카트란 조정입니다. 오늘은 저희 집에서 거실에 걸려있는 그런 하나의 아이템을 보고 나서 제가 파워포인트 자료 이 시안을 만들게 되었던 얘기들, 그리고 어떻게 만들게 되었는지 구체적인 그 과정들을 좀 소개할 수 있도록 하겠는데요. 자, 한번 보여드리려고요. 좀 부끄럽기는 하지만 저희 집 이제 거실에 있는 모습인데, 이게 이제 스케줄 보드판이거든요. 그 코르크 방식으로 되어 있는. 이게 왜 저기에 걸려 있냐면 여기 방송 스피커가 있어요. 근데 보기 싫다 보니까 요거를 제가 그냥 다이소에서 사다가 하나를 이렇게 걸어 뒀었는데, 제가 뭐 제 블로그나 이런 것들을 보시면 잘 아시겠지만 파워포인트 템플릿이나 이런 디자인에 대한 아이디어를 상당히 주변에서 많이 얻는 편이거든요. 그래서 항상 어디에서 이번에는 뭘 만들까 이렇게 고민을 하다가 딱 하루는 눈에 띄었던 것이 바로 저 스케줄 보드판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보니까 왠지 그 구성 자체가 레이아웃도 그렇고 위쪽에 각 슬라이드 페이지에 소제목을 적어 놓은 것 같기도 하고, 하단에 뭐 달력이나 이런 부분들, 코르크로 되어 있는 부분들은 구체적인 내용을 적어 넣을 수 있는 그런 부분으로서 존재하는 것 같고, 그래서 충분히 만들어 볼 만한 가치가 있겠다, 그리고 만들어 두면 재미가 있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바로 이제 사진을 찍어서 보면서 만들기 시작을 했는데요. 사진을 찍었던 이유 중에 하나는 이 텍스트에 적용되어 있는 어떤 색감이나 이런 것들 그대로 가지고 오기 위함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이 완성 시안을 어떻게 만들게 되었는지 한번 같이 알아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배경 색상은 뭐 기본 색상으로 단색으로요. 회색으로 좀 지정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제가 지정하는 색상들이 조금 다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뭐 보지 않고 뭐 다시 만들어 보는 그런 과정이기 때문에 일단은 그레이 색상을 적용했다라는 것들만 알아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그 형태를 이제 원본에서 보시게 되면 이렇게 각각의 모서리가 둥글게 되어 있는데, 저는 뭐 하나한 부분까지 그렇게 처리가 되면 이제 못 쓰게 되는 그런 영역들이 많이 존재하게 될 것 같아서,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기본 도형에서 여기에 있죠, 양쪽 모서리가 둥근 사각형, 요거를 두 개를 삽입을 해줬어요. 네, 이 도형의 특징은 위 또는 아래 둘 중에 한 곳만 모서리를 둥글게 처리할 수 있다는 그런 특징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추가를 해주고요. 또 하나를 복사해서 이번에는 그것보다 크기가 작게 이렇게 배치를 해줬어요. 그리고 쪽 상단 부분에 제가 뭐 제목이나 이런 부분들을 적어 넣을 거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공간을 좀 확보해 준 상태로 크기의 변화만 이렇게 해줬고요. 그리고 뒤쪽에 먼저 삽입했던 도형 같은 경우에는 윤곽선 필요 없고요. 그리고 도형 채우기를 일단 흰색으로 지정을 해줬습니다. 그리고 앞쪽에 있는 도형은 얘도 윤곽선 필요 없고요. 그리고 얘는 이번엔 그림으로 채워줄 거예요. 그래서 파워포인트 2013 이상 버전을 사용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온라인 이미지를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바로 이제 접근 가능하시지만, 그 하이 버전 2010이나 뭐 2007, 2005까지 쓰시는 분들은 없을 것 같은데, 과거 버전 사용하시는 분들께서는 그 픽사베이나 이런 무료 이미지 사이트 쪽에서 코르크 또는 뭐 크라프트지 뭐 이런 식으로 해서 검색을 하신 다음에 이미지를 다운받으셔서 파일 선택을 하셔서 삽입을 해주시면 될 것 같으세요. 저는 일단 온라인 이미지 쪽에서 크라프트 뭐 이렇게 일단 검색을 해볼까요? 이렇게 일단 배경으로서 충분히 활용할 수 있을 만한 그냥 깔끔한 이미지 하나가 나오게 되는데, 요거를 선택하고 삽입을 해줍니다. 네, 이렇게 봤을 때 그 크라프트시의 어떤 종이 질감이 너무 좀
과한 것 같다라고 느껴지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그럴 때는 일단 질감으로 채워주는 것도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배율 이 부분을 한 20% 네, 이렇게 수정을 해주는 거죠. 그러니까 배열을 작게 하게 되면 이미지가 작아지기 때문에, 그래서 바둑판식 배열을 일단 클릭을 하고 선택을 해주고 나서 배열을 줄였던 거고요. 배열을 뭐 먼저 줄이실 경우에는 뭐 그 옵션 값 자체 설정할 수 있는 부분들이 나오지 않기 때문에, 일단은 바둑판식 배열을 체크해 주시고 나서 배열을 수정해 주시는 그런 방향으로 진행하시는 게 좋다, 필요하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나서는 이렇게만 두게 되면 그 보드판의 느낌이 조금 살지는 않잖아요. 아무래도 입체적인 느낌을 살려줘야 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두 개의 개체에다가 모두 저는 입체 효과를 줄 거예요. 그래서 얘 뒤쪽에 있는 것 같은 경우에는 입체 효과에서 이걸로 할까요? 어떤 걸로 하든지 사실 상관은 없어요. 각지게 일단 이걸로 한번 선택을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너무 좀 그 입체 효과가 심하게 강하게 들어가 있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은 높이나 이런 부분들을 좀 수정해 주면 약화될 수 있으니까요. 그런 식으로 수정을 해 주시고요. 앞쪽에 있는 부분들은 뭘로 할까요? 둥글게 비스듬하게 이걸로 할까요? 이걸로 할까요? 네, 아무튼 원하시는 스타일로 지정을 하시면 될 것 같으세요. 원본에서 어떤 걸로 했는지 한번 살펴보면, 네, 이걸로 했네요. 비스듬하게로. 근데 저는 이번엔 그냥 둥글게로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보니까 지금 제가 채우기 색상 이미지에 있어서 원본에서는 코르크 이미지를 사용을 한 것 같아요. 좀 다르죠. 그리고 이런 무늬나 이런 것들이 그런 것들을 같이 살려주시기 위해서는 뭐 이미지 다시 찾아서 하셔도 되고 그대로 유지하셔도 되고요. 네, 한번 어떤 것들이 있나 살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요거를 사용한 것 같다는, 요건 것 같아요. 네. 네, 얘도 너무 강하니까 뭐 이런 식으로 활용을 한 것 같다라는 뭐 생각이 드네요. 일단은 뭐 개념만 알고 계시면 되니까요. 네, 아무튼 진행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자가 계속 오네요. 죄송합니다. 그리고 나서는 그림자 효과를 함께 3차원 서식을 지정했을 때는 지정을 해주는 것이 보다 더 느낌을 살릴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필요한 과정 중에 하나일 것 같은데요. 그림자 효과에서 위쪽 부분으로 아무래도 지정을 하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오프셋 대각선 오른쪽 위 또는 위쪽으로 그림자를 지정을 해주시는 쪽으로 진행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얘는 좀 다르게 해볼까요? 그리고 뭐 간격이나 흐리게 이런 부분들을 조금씩 조정을 해주셔도 되고 그냥 놔두셔도 되고요. 네, 강하니까 좀 이상해 보이니까요. 네, 이런 식으로 그림자를 지정을 해주시면 기본적인 틀은 다 만들어지게 됩니다. 하지만 이렇게만 두고 뭐 텍스트를 넣고 이렇게 되면 좀 재미없잖아요. 네, 그냥 이렇게만 봐도 사실 너무 스펙이 없어 보이거든요. 그리고 이제 아이디어를 얻었던 것처럼 이렇게 뭐 표의 형식으로만 넣어 보면, 제가 한번 해보기는 했었거든요. 근데 재미가 없더라고요. 네, 그리고 별로 디자인적으로 이렇게 의미가 없어 보여서 저 같은 경우에는 완성 시안에 보이는 것처럼 그냥 종이를 이렇게 앞정으로 박아놓은 것처럼 이렇게 만들어 보기로 했었어요. 그래서 이 만드는 방법은 어떠냐면,
이번 같은 경우에는 전편집 기능을 활용을 했었는데, 전편집도 사실 제 강의에서 자료에서 자주 등장하는 기능 중에 하나인데 좀 어렵게 느끼시는 분들이 있기는 하신 것 같아요. 근데 기본적으로 뭐 그냥 꼭지점의 위치만 바꿔주고, 또 그 꼭지점에서 이어져 나오는 그 선의 라인을 변형시켜주는 부분들은 뭐 곡선의 형태로 변형시켜 줄 수 있는 기능을 하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특징이나 어떤 그런 부분들만 이해하고 계신다라고 한다면 이렇게 어려운 부분은 아닐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일단은 평행사 변형 도형을 하나 삽입을 해주고요. 제가 평행사 변형을 삽입해준 이유는, 사실 직사각형에서 바로 시작을 하게 되면 좀 작업에 있어서 비효율적인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뭐냐면 꼭지점의 위치를 또 하나씩 이렇게 이동시켜 줘야 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결국에는 이동시켜 주고 나면은 평행사 변형의 모습이랑 뭐 처음부터 어차피 그런 도형들의 형태를 갖고 있으니까, 삽입할 수 있으니까 그대로 그냥 시작부터 평행사 변형으로 시작을 하는 거죠. 채우기 없애도 되고 낙산도 필요 없고요. 뭐 이렇게 기본 형태를 잡아주신 이후에 그 다음에 할 거는 이렇게 뭐라고 할까요? 위쪽 부분은 앞장에 박혀 있고, 아래쪽 부분은 위에 박혀 있는 것과는 반대로 떨어져 있을 가능성이 좀 있잖아요. 그런 부분들을 표현하기 위해서는 곡선의 형태를 갖고 있는 것이 사실적인 형태를 표현하는 방식에 있어서는 기본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표현하기 위해서 전편집 기능을 활용하는 건데요. 전편집 버튼을 누르게 되면 이렇게 꼭지점에 검은색 포인트들이 이렇게 생겨나게 되고요. 그리고 그 꼭지점에 해당하는 검은색 포인트를 마우스로 클릭하게 되면 이렇게 선의 형식을, 선의 라인을 따라서 또 하나의 조절할 수 있는 포인트들, 이번엔 하얀색 포인트, 이렇게 나타나게 돼요. 그러면 걔를 마우스로 클릭한 상태에서, 잡은 상태에서 쭉 이동만 시키면 이렇게 곡선의 형태로 바뀌게 되거든요. 네. 그리고 위쪽도 클릭하면 또 이렇게 나타나게 되죠. 그러면 그 라인을 또 쭉 이동시켜 주고요. 얘도 클릭하고 라인을 쭉, 얘도 잡고요. 다시 이 선만 이동시켜 주게 되면 이런 식으로 형태가 변하는 것들을 확인할 수가 있어요. 근데 이렇게만 놔두게 되면 중간 부분이 오목하게 들어가 있는 것인지, 아니면 이쪽 뒤에 공간이 있어서 앞쪽으로 볼록하게 나와 있는 것인지 그거를 알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가장 필요한 것은 역시나 그림자거든요. 그림자를 어떻게 배치를 하느냐에 따라서 이 형태가 갖고 있는 특징을 다르게 표현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기본 그림자에서 아래쪽 그림자, 네, 선택을 해주시고요. 그리고 세부적으로 간격을 좀 더 띄워주세요. 그럼 이렇게만 하더라도, 이 아래쪽 부분은 좀 이 뒤쪽에 뭐 크라프트지나 코르크의 형식으로 되어 있는 보드 판넬하고 떨어져 있는 거구나 라는 것들을 우리가 인식할 수 있게 되잖아요. 그리고 좀 더 부드럽게 흐리게 처리를 하셔도 되고요. 네. 이런 식으로 작업을 진행을 하시면 됩니다. 이게 기본이에요. 사실 그렇게 어렵지 않은 과정을 통해서 만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뭐 형태가 조금 마음에 안 들다라고 하신다면 다시 뭐 전편집을 통해서 꼭지점의 위치를 이동시켜 주시고, 뭐 라인도 다시 뭐 잡아주시고, 네, 이런 식으로요. 얘도 뭐 이렇게 바꿔주셔도 되겠죠. 네. 그 다음에 색상만 바꿔주시면 포스트잇 색상하고 비슷하게요. 이렇게 기본 노란색만 선택을 해주셔도 되고요. 그리고
얘를 하나 더 복사해 준 다음에 얘는 흰색, 그리고 얘를 앞쪽으로, 그리고 살짝 위치만 다르게 해주면 두 개의 포스트잇이 서로 겹쳐져서 붙어져 있는 것처럼 표현이 될 거예요. 그리고 앞정 부분을 만드는 과정에 있어서도 편의상 앞서 이렇게 뒤쪽에 패널 부분을 만들었던 것들을 그대로 활용하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복사해서 붙여 넣으시고요. 얘의 형태를 그리기 도구 서식에서 도형, 모양 변경, 그리고 원으로 바꿔주시는 거죠. 그리고 얘를 완전한 원의 형태로 이렇게 크기도 그렇고요. 바꿔주시면 되세요. 그래서 세부적인 부분은 높이랑 너비 이런 부분들을 동일하게 지정을 해주시면 되고요. 하지만 그림자나 이런 부분들, 그리고 입체 서식에 대한 정도나 이런 것들은 좀 수정해 줄 필요가 있겠죠. 그래서 도형 서식 쪽에 들어가신 다음에 그림자는 각도 부분만 좀 바꿔 주셔도 될 것 같아요. 이렇게 그냥 좀 더 아래쪽 향하게 바꿔 주셔도 되고, 그리고 3차원 서식 같은 경우에는 높이 또는 너비 이런 부분들을 수정해서 조금 차별화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는 방식으로 모든 작업을 마치시면 되고요. 이게 기본입니다. 나머지는 이렇게 제가 아이콘이나 텍스트 부분들을 사용한 거기 때문에 편의상 이번에도 복사해서 갖고 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작업을 한 거고요. 네. 오른쪽 부분은 도형에 대해서 좌우 반전을 시켜주게 되면 또 어렵지 않게 만들 수 있는 부분이라 회전, 그리고 좌우 배치, 그리고 위치 정도만 조정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가운데 부분은 점 편집을 하기 전에 사용했었던 이런 부분들, 바로 그냥 직사각형의 형태로 갖고 있었던 그 부분을 그대로 이용하시면 되는데, 그대로 그냥 얘를 복사하셔서 이미 작업한 거니까 다시 또 추가해서 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얘의 모양만 다시 직사각형을 선택해 주시면 됩니다. 네, 크기만 위치만 조금씩 바꿔주시고요. 그리고 색상에 대해서 변화를 줘보는 것도 괜찮겠죠. 그래서 이런 방식으로 해서 기본적으로 만든 거고요. 그리고 저희 집에 이제 실제로 걸려 있는 그 모양을 봐도 알겠지만 이렇게 고리 형태 그리고 끈의 형태로 걸려져 있어요. 그래서 그런 디테일을 한번 살려본다라고 한다면 이 역시도 기존에 만들어뒀던 것들을 복사해서 크기만 바꿔주세요. 네. 그리고 뒤쪽으로 배치해 주셔도 되고요. 네. 그리고 좀 변화를 주고 싶다라고 한다면 3차원 서식 입체 효과의 그 형태만 조금 바꿔주는 것도 나쁘지가 않겠죠. 이런 식으로요. 그리고 끈 같은 경우에는 원형을 이용하셔도 되고, 그리고 이런 괄호 형태를 이용하셔도 되고요. 또는 원호를 이용하셔도 되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형태만 잡아주시고, 그리고 굵기를 좀 두껍게 해야지 잘 보이겠죠. 한 6포인트 정도로 일단 지정을 한 다음에 브라운 색상 정도로 이렇게 지정을 하시면 맨 뒤로 보내면 어렵지 않게 그 끈의 모양까지 만들어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나머지는 텍스트 넣고 이런 부분이니까요. 어렵지 않은 부분이고, 제가 굳이 그 부분까지 말씀드리지 않아도 충분히 다 만드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완성된 것들을 항상 이제 그것만 처음에 보고 이제 판단을 하게 되는 경우들이 많이 있는데, 그때는 좀 어려워 보이는
경우들이 많이 있잖아요. 근데 항상 느끼는 거지만 뭐 저만의 느낌일지는 모르겠지만 이게 어려운 부분들은 아닙니다. 항상 조언드리고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이 있다면 어렵게만 생각하고 시작하지 않으려 하고 만들어 보지 않으려고 하고 그런 부분들에 대한 자세만 버리신다면 다 파워포인트에서 제공하고 있는 기능들을 활용하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도 충분히 만드실 수 있고 또 지금 당장 뭐 댁에 계신다라고 한다면 보이시는 어떤 뭐 액자라든지 TV도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모든 물건들을 파워포인트 디자인의 템플릿으로서 만들어서 활용해 보실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저희 집에 있는 하나의 아이템을 그대로 만들어 본 것처럼요. 네, 감사합니다.